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린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이썬을 구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먼저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포인트를 지금은 그냥 바이너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이 C1, C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umPy를 쓸 거고 매플라립을 쓴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는 100개를 일단 이런 식으로 100개를 제너레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perceptron classifier를 찾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되는 오메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오메가 파라미터를 찾는 건데, 뭐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붙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3개 칼럼 벡터로 3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릭이 있어야겠죠. 트릭이 x, 원래 그 x는 x2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결국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또는 x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저희가 m개의 데이터 포인트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1 또는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x1 이라는 것은 제 그룹이 C1과 C2가 있으니까 x1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1이 있고 x1, x2, 그 다음 x2라는 것은 C2 클래스에 있는 x1, x2에 1을 더한 거,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큰 x는 v 스택, 여기 두 개는 h 스택이지만 v 스택, 결국은 이 큰 x가 쭉 있는데 x1이 여기 있고 x2가 아래에 있는, 그렇게 되면 여기 해당하는 y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는 다 1, 여기는 다 -1. 이렇게 해서 보시면 원스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x와 큰 y를 as matrix라는 걸 써서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perceptron 룰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misclassify 된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만, 그래서 오메가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서 여기서는 그냥 오메가를 111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걸로 뭐 000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뭐 다른 랜덤라이즈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s matrix 바꾸고, 이터레이션 수는 모든 데이터에서 y의 개수, 그러니까 100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x 트랜스포즈 오메가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사인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x를 이미 트랜스포즈를 시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인을 계산하는 거에 첫 번째 엘리먼트를 계산한 거랑 y, i, 지금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다 도는 겁니다. 에서의 값이 다르면 오메가를 업데이트하여라 거죠. 어떻게? 이렇게를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제가 y 곱하기 x인데 x가 트랜스포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트랜스포즈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 표시가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문법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붙어 있는 거고 축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모든 데이터셋을 한번 도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미스클래시파이드 데이터 포인트가 없을 때까지니까 플래그라는 걸 하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0이고 while 문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도는데 당연히 처음엔 0이니까 0이겠죠. 들어가자마자 얘를 1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1로 세팅. 그리고 for문을 도는데 한 번이라도 이 if 문에 들어가면 얘가 0으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 얘기는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으로 세팅이 돼서 다시 0이니까 계속 돌고, 들어가자마자 1로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1이니까 브레이크아웃으로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터레이션 하면서 오메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커렉션을 하면 또 다른 미스클래시파이드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쪽으로는 다 붉은색, 가까운 게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다 이쪽에 있어서 잘 구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실행을 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이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라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찾으라고 한 것이 퍼셉츄얼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을 세퍼러블하게 가능하게만 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오메가를. 그래서 찾은 겁니다. 퍼셉츄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베스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 거겠죠. 퍼셉트론은 좀 중요해서 제가 그 코딩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머신러닝의 한 리니어 클래시파이 종류이기 때문에 사이클런에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그 오메가를 다시 오메가 나 플러스 x 오메가 트랜스포즈 x로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여기 1이 필요가 없고 y도 그대로 해서 스태킹을 해서 이 앞부분에 1이 없습니다. 그래서 h 스택으로 x1을 만들고 h 스택으로 x2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v 스택, 버티컬 스택을 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다 1, 마이너스 1로 y를 만들고, sk론에서 리니어 모델의 perceptron을 가지고 와서 CLF classifier를 CLF라는 약자를 쓰고 결국 fit을 x에다가 y를 fit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일렬로 세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하지 않아도 LMS 그 워닝 메시지가 뜰 뿐 그 실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셉트론을 하면 그게 여기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프리딕트를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를 뱉어주는 그런 이렇게 해서 사이클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형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직선 또는 우리가 뭐 고차원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베스트한 세퍼레이트는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퍼셉츄론이라는 것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같은 의미로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면 많은 가능한 하이퍼플레인 중에 하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베스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이 많은 초이스 중에서 무엇이 베스트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직선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예를 들면 플러스 1,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마이너스 1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 클래시파이어도 만족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얘가 더 1번이 더
이 두 클래스와 중간에 있는 것이 더 우리가 볼 땐 더 좋고 좋은 그 경계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취약점이 무엇이냐 여기 썼지만 거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거죠. 사인만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거리에 대한 정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샘플에서의 것을 활용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연결이 된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에 쌓인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쌓인 정보를.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거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거리까지, 근데 이 거리가 사인드 거리이기 때문에 사인과 거리를 동시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리즈너블하고 더 좋은 그 클래시파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최적화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the best한 클래시파이어를 찾겠다는 것이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 이름에 리그레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그레션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지만 아니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다.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벨드된 클래스가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오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프리딕트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모델링을 하거나 찾은 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선형인 그 하이퍼 플레인인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1번, 2번 여기는 동그라미고 네모이고 동그라미고 네모라서 두 개 다 같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번의 바운더리와 2번의 바운더리 어느 것이 더 좋은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개념을 1번이 좋은 건가요? 2번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뭐 가장 심플리파이해서 두 클래스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이 더 좋은 왜냐하면 러플리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의 클래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죠. 둘 다 클래시파이어는 맞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은 미스클래시파이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는 그 확률을 가장 많이 배제된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안정적이고 덜 센시티브하고 어느 정도는 로버스트한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을 거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은 어떤 수치적으로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적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리의 정보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 두 개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쓰는 h는 signed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평행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2, 3, 1 뭐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아마 이 직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해도 같겠죠. 왜냐하면 노멀한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은 거리의 두 개를
이 거리 두 개를 합을 구해도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 다음 이제 뭐 곱해보죠. 그래서 뭐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곱하면 4가 될 테고 여기는 곱하면 3이 되겠죠. 곱하니까 이쪽이 더 크고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혹시 곱한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오메가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g of x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 거라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런 부등식을 이게 뭐냐면 산술 조화 기하 평균에서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를 한 것은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 스퀘어를 취한 것보다 항상 크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두 개가 항상 양수일 때.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발생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컨스턴트하고 이 곱하기 값이 최대가 될 때가 등호인 거죠. 그보다 예. 근데 그 최대가 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셨을 텐데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센터 또는 미들의 리니어 클래시파이 바운더리를 거기에 둘 수 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바. 그래서 1, 2를 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그 오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직선이 될 거다. 베스트라는 것은 그 두 클래스 간의 중간에 오게 하는 뭐 점 두 개로 아주 심플한 경우를 따져 보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원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두 개가 아니라 뭐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겠죠. 많게 되었을 때는 뭐 엄밀하지는 않지만 양쪽의 데이터의 개수가 페어로 같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가 거리가 같고 이렇게 다 따져 보시면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가 m개일 경우에도 이렇게 수식이 만족을 하고 역시나 이 모든 것들이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좀 엄밀하진 않지만 여기와 여기가 같고 요 두 개가 같고 이렇게가 같고 뭐 이렇게 다 따지게 되면 지금 그림은 역시 이 전체 그룹과 이 그룹의 어느 정도 중간에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 인사이트나 어떤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였는데 그 오메가를 찾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이건 곱하기 프로덕트라는 겁니다. hi 절대값을 i가 뭐 전부 다 m개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오메가라고. 근데 h라는 것은 우리가 g of x에 이런 것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h가 여기와 연관되어 있고 오메가와 연관되어 있으니 결국 이것은 오메가의 펑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오메가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오메가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직선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직선이 될 거라고 roughly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더 roughly speaking 하면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하이퍼플레인을 두 개의 클래스의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 할 거다.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를 고를 거다. 그리고 다시 썼지만 이렇게 되니 g of x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고 뭐 지금 뭐 역시 개념적인 거니까 x는 주어지는 거고 오메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랑 관련이 있다. h라는 것은 엄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항이 h와 프로포셔널하게 관련이 있으니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부터 m까지 맥시마이즈 시키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